부산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제 부산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. LCT 분양권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. 어쨌든 아들로부터 분양권을 샀다. 이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. 네,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LCT 건설사나 또 다른 유력자로부터 이 아들이,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가 이전 결혼 관계에서 네. 낳은 아들이거든요. 재혼 가정이라는 것도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아들이 LCT 건설사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핵심인 거지 박형준 후보나 그 가족이 LCT라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건 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.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 보면 박형준 후보보다 돈 많은 분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훨씬 더 많아요. 결과적으로는 특혜가 있었느냐인 것인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고 또 이 LCT가 있는 해운대 인근이 제 고향, 제가 학교를 다닌 동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. 처음에 최초 분양했을 때는 미분양인 곳도 있었고요, LCT가. 지금처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층수나 전망마다 소위 웃돈이라고 하는 피도 달랐는데 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이 이모 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아서 분양권을 샀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팔지 못해서 손해볼 처지가 되자 어머니가 대신 현재 시점에 시세를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? 이 해명이 맞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다만 이 아들에게 처음으로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이 과연 LCT 관계자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LCT 관계자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정서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LCT의 어떤 분양권을 아들이 사서 그거를 다시 산 것이다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LCT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거기 조경을 하고 뭐 이런 이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거기와 관련된 부분은 또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네. 또 그 회사에 또 복무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회사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만들었다. 의혹이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자금도 다 받지 못했다. 뭐 그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LCT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회사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이 사실 다 연루가 돼 있어요. 이것 자체로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하나의 어떤 뭐 이 공직자로서 특히나 이제 모든 부산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치로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수세적으로 이건 아니다,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LCT와 본인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관련 얘기를 또 해보면요. 김영춘 후보는 이런 의혹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라임 자산 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, 변호사님. 그런데 아직 조사는 안 받았더라고요. 야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겨냥해서 비판을 세게 하던데요. 근데 이제 라임 자산운용에서 김봉현 전 회장인가요? 뭐 그 스타모비티 나오고 그게 나올 때 여러 이제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서초동과 여의도 주변에서 이제 오르내리는데 그때 이제 김영춘 후보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아마 김영춘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언론인에서 나 아니다 내일은 거론하지 말아라고 먼저 이제 얘기했다는 보도가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 정도로 그때부터 아마 김영춘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뭐 아직까지 김영춘 후보가 연루됐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죠. 왜 알 수가 없냐면 수사가 라임 자산운용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김영춘 후보가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 자산운용이요. 이런 거 빨리빨리 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중앙에서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중앙인지 남부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, 중앙인지 남부인지. 어쨌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?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타모빌 관련해서 뭐 누구 명단이 나왔다, 어쨌다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수사의 진행 어떤 속도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. 그러니 빨리 수사하셔서 김영춘 후보가 맞으면 맞다, 아니면 아니다. 뭐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뭐 김영춘 후보도 선거운동 기분 좋게 하고 만약에 당선되면 부산시장으로서 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좀 결과를 내주시기를 제가
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김 교수님께도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게 피해자들이 사실 대규모로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빨리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뭔가가 진실인지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보고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내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. 그렇다 그러면 총체적인 어떤 책임은 사실상 전 총장이 그걸 쥐고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전 검찰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공교롭게도 중앙지검장은 이제 친정권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지검장이고 또 금융범죄 이제 주로 수사하는 남부지검에는 또 추미애 장관의 차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이제 남부지검장이 취임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야권 단일화 속보하고요.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는 부산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.